권력의 공백이 메워지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직무의 복귀가 아니라 응축된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권력의 재폭발 리서전스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타협과 눈치보기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발목을 잡는 지루한 진흙탕 싸움이었다면 이제 펼쳐질 국면은 입법부의 병목 현상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초행정권 하이퍼 이그제큐티브 파워의 무자비한 질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이 복잡한 행렬 수식과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복잡계 내에서 행정부의 결단력 지수가 정치적 복잡도를 완전히 압도할 때 발생하는 통치 효율성의 극대화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돌아온 리더는 더 이상 관용이나 설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이름의 나태함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처박고 오직 수치와 결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하는 행정부 독주 테스트 베드로 대한민국에 개조하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이번 복귀가 가진 오싹하고도 서늘한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권력의 재편과 시스템 리셋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기 아직도 선동적인 구호만 믿고 내일의 청구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를 알기에 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성적인 위로나 얄팍한 정치 평론을 완전히 배제하고 복귀 이후 대한민국이 마주할 10가지 파괴적 시나리오와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통치 공식을 바닥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망가져가던 시스템의 정지 버튼이 해제되고 다시금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이 리더십의 복귀는 정확하게 설계된 3가지 구조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 여의도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우회하는 시행령 통치의 완성, 즉 메타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한계는 지난 수년간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성장 엔진을 꺼트리는 치명적인 독소였습니다. 하지만 복귀한 리더십은 더 이상 입법부의 동의를 구걸하거나 지루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75조와 제95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을 최대치로 가동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개혁 법안들을 시행령, 규칙, 훈령의 형태로 정교하게 재설계하여 즉각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강제 이동시키는 통치 패러다임의 혁명입니다. 대학 규제 철폐를 통한 교육혁명,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신산업 규제 프리존 지정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사안들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속전속결 처리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행정부는 더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세우며 국정 주도권을 독점할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위기라는 비명은 국가 정상화라는 거대한 엔진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 한미일 가치 동맹을 국제법적으로 박제하는 불가역적 외교락인 락인 전략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가의 외교 기조가 180도 뒤집히던 불안정한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복귀한 리더십은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를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그 어떤 후임 정권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 수준으로 묶어버릴 것입니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와 특허 보호 동맹을 창설하고 이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자동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진영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으로 박아버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방파제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외교적 성과를 국내 경제의 활력으로 치환하는 이 지적인 통치 방식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예측 가능한 시장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 민족주의 선동에 지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다시금 자유진영의 중추 국가로 우뚝 서는 이 오싹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국격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 부패 카르텔의 혈관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법 매트릭스, 주디셜 매트릭스의 전면 가동입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통합하여 이권 카르텔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기반 감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적 수사가 아닙니다. 합법의 탈을 쓰고 국부를 유출하며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던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작업입니다. 귀족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교육 시장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 시민단체라는 명목 아래 세금을 좀 먹던 보조금 사냥꾼들은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의 투박한 뚝심은 이제 세련된 디지털 미디어 전략과 결합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웅 서사로 재가공되어 대중의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오싹할 정도로 정교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재폭발입니다. 복귀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할 10가지 파괴적 시나리오 딥다이브. 이제부터 설명할 10가지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복귀한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실질적인 칼날의 궤적입니다. 첫째, 초행정권 기반의 메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 마비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행정 입법으로 집중시킬 것입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극대화한 시행령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실질적 확대, 규제 샌드박스의 상시화 등을 단행합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조차 하지 못한 채 고립될 것이며 행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예산의 전용과 배분을 고도로 정밀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는 여의도 정치의 종언이자 행정 효율주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한미일 경제안보 불가역락인 조약 체결입니다. 단순한 공동선언을 넘어 3국 간의 첨단 기술 표준을 단일화하고 원자력 및 방산 부문의 상호 의존성을 조약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는 차기 정권이 친중 혹은 친북 기조로 회귀하려 해도 국제법적 위반에 따른 가혹한 경제적 제재를 감수해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의 변동성이 국가의 명운을 흔들지 못하도록 외교의 하드웨어를 강제로 고정하는 이 전략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신용도를 역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사법감찰망의 다차원적 재편, 이른바 사법 매트릭스의 가동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권,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이 하나의 데이터망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특정 이권 카르텔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우회 지원하는 경로가 AI 알고리즘에 의해 즉각 포착됩니다. 법대로 하라는 외침 뒤에 숨어 법망을 유린하던 부패 세력들은 이제 단 한 푼의 국부 유출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청렴도를 강제로 리셋하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마이크로 타겟팅 비대칭 경제 지원 패키지의 실행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은 폐기됩니다. 대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장 생산성이 높거나 지원이 절실한 타겟을 정밀 타격합니다. 2030-2030 청년 창업가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면제, 첨단 산업단지 주변의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정치적 충성도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비대칭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배제된 자들의 불만은 성장의 결과물로 잠재우며 지지층에게는 내 편인 권력의 효능감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는 고도의 정치 경제학적 전략입니다. 다섯째, 지방 소멸 방지를 명분으로 한 메가시티 및 초탈 규제 특구 강행입니다. 야당의 텃밭이라 할지라도 지역 살리기라는 아젠다 앞에서는 반대 명분이 궁색해집니다. 부산, 광주, 대구 등 거점 도시의 헌법 외 구역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규제 면제권을 부여합니다. 이곳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극대화되고 환경 규제가 사라지며 글로벌 거대 자본이 세금 한 푼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여론 때문에 이 파격적인 특혜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외통수에 걸려들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노동 융합형 파괴적 혁신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수십 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교육과 노동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폭파합니다.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국가 역량 인증제를 가동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삼성이나 SK와 같은 대기업 직무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대졸자보다 더 높은 처우를 받는 구조를 법제화합니다. 이는 사교육 카르텔과 대학 기득권을 동시에 타격하며 노동 현장에는 즉각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혁명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낡은 교육 생태계는 여기서 종말을 고합니다. 일곱째, 탈여의도 국민 직접 소통 및 데이터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왜곡 보도와 국회의 정쟁을 건너뛰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소통 앱을 출시합니다. 모든 주요 정책의 찬반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투표하고 그 결과가 데이터로 가시화됩니다. 국회가 법안을 막아설 때마다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든 국민의 지지 수치를 보여주며 야당을 압박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여기 데이터에 있는데 국회는 누구를 대변하느냐는 질문은 대의민주주의의 낡은 틀을 깨부수고 직접 민주주의적 권위를 행정부에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8째, 역발상적 제1야당 분열 유도 시나리오의 전개입니다. 정면 대결 대신 적의 내부 모순을 자극합니다. 야당 내 합리적 중도파나 지역구 기반 의원들이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민생 법안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합니다. 이를 찬성하려는 쪽과 당론으로 반대하려는 지도부 사이의 균열을 유도하여 야당을 내부 권력 투쟁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행정부는 국정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민에게는 일하는 정부 대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확고히 각인시킵니다. 9째, 차세대 스텔스 거시경제 프레임워크 가동입니다.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명목 성장률보다 미세하게 낮게 유지하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희석하고 중앙은행과의 암묵적 공조를 통해 통화 가치를 방어합니다. 증세 없이도 세수 결손을 막는 정교한 자산시장 조정과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가 채무의 공포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는 가장 지적인 형태의 경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10째, 위기 극복 서사, 내러티브의 문화미디어 자산화입니다. 복귀한 리더를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돌아온 영웅으로 재포장합니다. 기존의 딱딱한 기자회견 대신 AI가 생성한 감각적인 영상과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리더의 인간적 고뇌와 결단을 서브컬처화합니다. 쇼폼 콘텐츠를 통해 결국 그가 옳았다는 인식을 전파하며 낮은 호감도를 강력한 서사적 팬덤으로 반전시킵니다. 임기 후반기의 국정 동력은 여의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 결집한 새로운 지지층의 열광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직도 언론이 받아 적는 얄팍한 평론이나 진영 논리에 갇힌 선동에 휘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정쟁의 인질이 되어 썩어가는 동안 그들은 정의라는 명분 뒤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왔습니다. 정치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함은 곧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깎아먹고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는 독약입니다. 복귀한 리더십이 보여주는 이 무자비한 정상화 과정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차가운 수술입니다. 적이 광장에서 소리만 지르며 내일의 청구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권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읽는 깨어있는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념의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는 법치와 시장이라는 현실의 매트릭스를 장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가져올 이 파괴적인 혁신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적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제 더 깊고 냉혹한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의 3가지 극단적 경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3가지 극단적인 경로 중 하나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뉴스룸의 멘트가 아니라 이 구조적 시나리오를 통해 여러분만의 생존 지도를 그리십시오. 시나리오 1. 메타 거버넌스의 성공과 G5, G5로의 점프입니다. 이 경로는 행정부의 초강경 드라이브가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는 최선의 경우입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방산 수출의 폭발적 증가가 경상수지를 압도적인 흑자로 돌리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력이 살아나며 그 낙수 효과가 서민 경제의 실핏줄까지 전달되는 단계입니다. 규제 특구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한미일 동맹이 안보 리스크를 영영에 수렴하게 만드는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상화의 결실입니다. 시나리오 2. 정치적 내전의 장기화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행정부의 독주의 입법부가 극한의 장외투쟁과 입법 거부로 맞서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정치적 갈등 비용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개혁 법안들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지리한 법적 쟁의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할 때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고 외환 시장은 변동성에 노출되며 서민들의 삶은 정쟁의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정체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3.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2의 건국입니다. 기존의 87년 체제 자체가 이 거대한 에너지의 폭발을 감당하지 못하고 근본부터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과 국회의 권위가 정면 충돌하며 헌정 질서의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와 효율 중심의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낡은 이념의 시대가 완전히 가고 기술 관료와 직접 소통이 결합한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이 정착되는 오싹할 정도로 파괴적인 재탄생의 시나리오입니다. 생존을 위한 3가지 수치 오더, 액션 인덱스. 이제 여러분의 생존과 자산 가치를 결정할 3가지 수치 오더를 기계처럼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첫째, 대통령실 주도의 행정명령 시행령 발령 빈도와 이에 대한 법원 기각률입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권력 역학의 핵심 지표입니다. 기각률이 낮을수록 정상화의 속도는 기중력 있게 빨라질 것이며 이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로 이어집니다. 둘째, 하이테크 및 에너지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UE100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안보동맹과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실제 달러로 환산되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지 매달 확인하십시오. 특히 반도체와 원전 분야의 투자 규모는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정직한 수치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보조금의 환수 실적과 귀족, 노조 가입률의 변동입니다. 이권 카르텔의 혈관이 얼마나 확실하게 차단되고 있는지 노동시장의 헤게모니가 기득권에서 개별 노동자의 실력과 성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구조 변화의 바로미터입니다. 이 수치가 개선될수록 여러분의 세금은 더 가치 있게 쓰일 것이며 국가의 기초 체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결론, 팩트만이 당신을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분석한 윤석열 대통령 복귀의 본질은 단순히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과 위선의 시대를 끝내고 결과 중심의 냉혹한 효율 통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팩트로 무장한 자만이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감성파리에 속아 내일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오싹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생존의 최전선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에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10가지 파괴적 시나리오 중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틔워드렸다면 더 많은 깨어있는 생존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정상화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언론이 차마 다루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권력의 민낯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팩트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